안녕하세요. DC벡터보 9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과정 설명을 해드리는데 DC벡터보 R&D 단계별 연구개발 성과를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술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은 무엇이냐? 기존에는 엔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동차 메이커나 또는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수많은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 및 시중에서 기술 개발을 해서 상품화된 것 중에 올바른 제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엔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연소 효율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것인가, 연비를 향상시킬 것인가, 출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연료 절감기, 전기를 컨트롤해서 소프트웨어를 컨트롤해서 유량을 컨트롤해서 공기량을 컨트롤해서 마찰 저항을 줄여서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 하나하나 접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동차 엔진은 연소효율 높이기 위해서 공기와 연료 혼합비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맞춰서 연소효율을 높일 거냐예요. 그리고 저항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엔진 상태가 나빠지는 부분을 나빠지지 않게끔 더 성능이 좋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접근한 부분 무엇이냐 하면 연료 컨트롤 부분이었습니다. 공기를 컨트롤한다 생각은 거의 안 했다는 거죠. 실제 드라이빙 조건에서 동일한 회전수에서 엔진에 걸리는 힘에 따라서 연료 분사량은 정량도 하고 감량도 합니다. 이때 공연비를 적절하게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터보차저에서 과급시키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 과급시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정립하고 개념을 정립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용화를 위해서 수많은 실험을 거쳤습니다. 모든 부분을 시행을 했었고 시제품을 가지고 접목을 하면서 성용차, 화물차의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자, 성용차는 자연흡기 엔진도 있고 터보차저 엔진도 있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테스트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도 볼보, 벤처, 이베코, 만, 스카니아, 엑시언트, 트라고, 메가트럭, 프리마, 맥센 이런 차량에 적용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업화 단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을 했는데 모든 조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서 이런 단계별 과정 거치면서 전 세계 차량, 내연기관이 탑재된 전 세계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R&D 사업 나라 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라 돈을 탐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수십 년간 묵묵히 개발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엔진 성능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엉터리 이론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면서 무한 반복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론이 성립되지 않았다, 개념 정립되지 않았다 하면 결과물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작용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해서 이론부터 정립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만들고 실험을 하면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많은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돈보다 열정이 더 많이 들어가죠. 연구 개발을 할 때 하루 8시간 근무 이런 조건 아닙니다.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내 인생 모두를 투자합니다. 해서 지금
디시백 터보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이 완료 양산 과정만 거치면 되는 거죠. 양산을 위해서 한 대 한 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항상 연구 개발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큰 줄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엔진에서 부작용이 있는 것, 이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에서 해결하지 못한 엔진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역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부터 출발합니다. 자, 흡입공기 역류로 인한 부작용, 연소가스 역류로 인한 부작용,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흡입공기 역류로 인한 부작용, 이 부분은 흡기 말행정에서 압축 초기 행정까지 흡기로 흡입된 공기가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터보렉이 생기고 토크 저하, 출력 저하, 매연 발생, 연비 저하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오버랩 타이밍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버랩 타이밍은 배기 말행정의 흡기 밸브가 열림으로 해서 연소가스가 흡기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연소가스 중에 포함된 카본 슬러지도 흡기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흡기 밸브, 스웰 밸브, 스로틀 바디, 터보까지 카본 슬러지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엉착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출력 저하 현상이 생깁니다. 엔진 흡기관에 오염이 생기고 연소실에도 오염이 생깁니다. 매연 발생을 하게 됩니다. 흡입 공기에 포함된 카본 슬러지가 다시 연소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연 발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연비저하 생깁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로 해서 엔진 성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쉽게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 자동차를 조금 정비한다 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오토사이클을 이야기합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제대로 안 하십니다. 해서 밀러 사이클을 한번 보자 이거죠. 밀러 사이클을 보시면 압축 시장 행정에서 일정 구간 동안 흡기 밸브를 열어놓고 압축을 시작하기 때문에 흡입된 공기가 다시 흡입구로 튀어나옵니다. 해서 연소 효율이 떨어진다. 연소실 안에 산소량이 부족해진다예요. 그래서 터보 차저가 회전하지 않을 때, 회전수가 낮을 때는 터보 차저 회전수가 느리기 때문에 과급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가속 페달을 푹 밟아서 연료 분사량이 많을 때 동일한 회전수에서 공기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소 효율이 떨어진다예요. 그러면 흡기 밸브로 역류되는 현상 무엇으로 억제할 거냐 이거예요.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체크 밸브 한번 보세요. 체크 밸브를 보면 한쪽으로 공기가 흐르고 반대쪽으로 공기가 흐르지 않는 방법의 기구를 만들어서 설계해서 넣으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체크 밸브가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유체역학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디시백 터보는 유체역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버랩 타이밍에 역류가 생긴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기가스가 흡기로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배기구 쪽에 역류를 억제할 수 있는 체크 밸브를 부착을 해 놓는다 하면 배기가스가 다시 흡기 쪽으로 나오지 않겠죠. 또 배기가스가 흡기 밸브를 열어주지 않으면 배기가스가 빠져나갈 때 마지막에 진공이 생깁니다. 이 진공 때문에 흡기 밸브를 열어주는데 연소가스가 팽창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흡기 밸브 쪽으로도 치고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흡기 라인에 카본이 응착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이 현상들로 인해서 엔진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린더 라이너 쪽, 피스톤 링 쪽에 오염물질이 응착됨으로 해서 연소효율이 더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체크밸브와 함께 제트펌프 원리를 적용해서 역류 에너지를 엔진의 정방향 회전에 도움이 되게끔 제트펌프 원리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디시백 터보 원리입니다. 체크밸브 원리와 제트펌프 원리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체크밸브 이런 타입이 아닙니다. 유체 역학적으로 설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적용했을 때 엔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어떤 기술이 나왔다 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은 수치로 증명돼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 습관을 배제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 습관을 가지고 연료 절감된다, 연비 향상된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숫자로 증명돼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증명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KD147 모드로 적용을 하면 어떨까? 이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를 검사할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검사 장비로 테스트를 하는데 이 화면은 다운로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장 안에 모니터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촬영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분석을 했는데 디시백 터보 장착 전에 배기가스 온도, 배기구에서 나오는 온도입니다. 31도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KD147 모드로 운행하는 조건에서 전체 구간의 배기가스 온도가 31도로 고정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디시백 터보 흡기 및 배기에 장착을 하고 실험을 했을 때 연료 분사량이 적을 때와 많을 때 차이가 났습니다. 연료 분사량이 적을 때 31도로 고정입니다. 그런데 발을 떼고 연료 차단 조건에 들어가면 30도로 떨어집니다. 자, 가속 페달을 밟아서 연료 분사량이 늘어났을 때 엔진에 부하가 걸리게 되죠. 부하가 걸리면 연료 분사량이 늘어납니다. 이때 31도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료 분사량에 따라서 32도, 33도, 34도, 35도 그리고 발을 뗐을 때 온도가 또 식어서 34도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것이 연소 효율을 높인다는 증거입니다. 왜냐? 화로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냥 있으면 온도가 일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풍로를 가지고 불을 제치면 산소 공급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뜨거워집니다.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연료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준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엔진들은 연료 분사량이 많을 때 산소량을 더 공급할 수 있느냐? 그 기술이 접목되지 않았습니다. 체크밸브 원리와 제트펌프 원리를 적용했을 때 엔진의 역류 에너지를 재활용해서 이렇게 과급을 시킴으로 해서 연소 효율을 높여서 배기 온도를 높인다는 거죠. 이것이 결정적인 연소 효율 향상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연소 효율이 향상되면 연비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배기구의 매연 발생량은 당연히 줄겠죠. 출력은 당연히 향상될 것입니다. 해서 출력 부분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D147 모드에서 동일하게 테스트했는데 디시백 터보를 장착하기 전에 최고 출력은 27.49마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디시백 터보를 장착한 상태에서 출력은 32.36입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향상률은 얼마냐? 17.72%입니다. 상당히 높은 겁니다.
연소율을 높이고 배기를 원활하게 해줌으로 해서 터빈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급량을 더 늘려준다. 그래서 연소율을 더욱더 높입니다. 연료 분사량이 많을 때 공기가 잘 가급된다. 그러면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소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출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배기 온도 31도, 35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험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 결과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없을 거라는 거죠. 자, 이론이 중요합니다. 개념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성능도 평가되어야 되고 시작품 성능 평가도 되어야 되고 국내, 해외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에 장착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평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포터2 차량에 이렇게 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화물차를 또 한번 보자 이거죠. 해당 차량은 200호 460마력입니다. 해당 차량은 2024년 12월에 DC백 터보 흡기 및 배기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했습니다. 기준 마력이 230마력입니다. 50%만 적용합니다. 반을 꺾어서 본다는 거죠. 460마력 엔진입니다. 그래서 230마력 이상이면 적합합니다. 그런데 테스트했을 때 261마력이 나왔습니다. 31마력이 향상됐다는 거죠. 그러면 460마력 기준으로 하면 62마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자, 엔진 출력은 향상되고 연료 소모량은 감소한다. 이 검사표에 매연 000 나왔습니다. 그럼 매연 발생량은 증가하지 않았다예요. 이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 장비로 출력이 향상되었고 연소 효율이 향상되었음이 검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제일 밑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저 모니터는 제가 설계하고 프로그램도 직접 짜고 개발을 한 부분입니다. 동일한 주행 코스에 동일한 적재량을 싣고 가속 페달을 딱 밟고 갔을 때 속도를 맞춥니다. 속도는 자동차 메다방에 나오는 속도계가 아닙니다. GPS 속도계를 가지고 씁니다. GPS 속도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거예요. 1초 단위로 GPS 좌표에 따라서 신호를 받아서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좌표와 좌표 그 시간을 측정을 해서 속도를 표시하는 것인데 이때 오른쪽 화면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 높이를 부하로 표시합니다. 그래프 높이는 연료 분사량입니다. 동일한 속도로 주행할 때, 동일한 코스를 주행할 때 그래프 높이가 낮다 하면 연료 분사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해서 실제 드라이빙 조건에서 실험할 수 있는 장비, 제가 개발한 장비로 실험을 했을 때 회전당 연료 분사량도 줄었다요. 그래서 연소율이 높아져서 출력이 올라간다. 배기 온도가 뜨거워진다. 그것이 연소 효율로 인해서 효과가 나온 것이냐는 분석 장비로도 입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효과는 당연히 있다.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교통안전공단 테스트 장비가 아니고 실제 다이나모 테스트 장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다이나모 테스트 장비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교통안전공단에서 테스트하는 테스트는 RPM을 최대 RPM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 RPM에서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이나모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다이나모 테스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이나모 테스트 결과를 보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포터2 차량입니다. 최고 출력이 순정 상태였어요. 3600rpm에서 최고 출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DC백 터보를 장착하고 나서 최고 출력은 4800rpm에서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모 테스트 할 때 순정 차량들은 가속 페달을 쭉 밟았을 때
회전수가 4400rpm 정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DC100 터보를 장착하고 실험을 했을 때 5300rpm까지 쭉 올라가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고속주행에서 출력이 상당히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순정 상태보다 14.738% 이상 향상되어 버립니다. 엄청나죠. 흡기 과급을 어떻게 시킬 거냐, 배기저항을 어떻게 줄일 거냐, 배기저항을 줄여서 터빈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고 또 이로 인해서 고속 회전 때 과급량을 더 늘려주는 방법, 이 방법입니다. 다이나모 테스트 결과에서도 이렇게 입증이 됩니다. 자, 흡기 클리닝 필요 없다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연료 첨가제 필요 없다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 논리를 펼 것입니다. 그런데 디젤 엔진에 연료 첨가제를 였는다? 왜 였습니까? 클리닝을 하기 위해서 연다 하죠. 흡기 클리닝 왜 합니까? 카본 슬러지가 응착됐으니까 연료 첨가제를 연다 하겠죠. 흡기 클리닝 한다 그러겠죠. 그런데 오른쪽 사진에서 보듯이 터보 임펠러 날개를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터보 임펠러가 거울같이 깔끔하게 가공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신품 터보차저 임펠러도 이렇게 깨끗하게 가공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으로 가공하느냐? 역류 에너지로 가공되는 것입니다. 금속을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터보차저 임펠러에 응착되어 있는 카본 슬러지, 이 카본 슬러지가 떨어져 나간다예요. 떨어져 나가는 것은 역류를 제트 기류를 활용해서 이렇게 닦아내는 것입니다. 연료 첨가제 왜 쓰나요?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씁니다. 그런데 연료 분사량이 많을 때 과급을 충분하게 시켜주고 배합이 적게 걸리기 위해서 터빈 회전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고 과급을 더 시켜준다면 연소 효율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연료 첨가제가 필요 없어집니다. 자, 오른쪽 사진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흡기 호스입니다. 흡기 호스에 역류가 없습니다. 역류가 없으니까 엔진 오일 한 방울도 없다는 거죠. 엔진 쪽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남악가스 속에 포함된 유전기가 뭉쳐서 흡기 호스 내부, 인터쿨러 내부, 스로틀 바디 내부에 있을 때 그 양이 많다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가속 페달을 푹 밟았을 때 회전수를 띄우게 되면 가압이 잘 되면 오일이 연소실 안으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럼 흰전기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깨끗해집니다. 인터쿨러 내부에 물이 있다 하면 그 물이 엔진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진이 최상의 조건으로 유지될 수 있다예요. DC100 터보를 장착하게 되면 흡기 클리닝이 필요 없어집니다. 연료 첨가제도 필요 없어집니다. 엔진 성능이 개선되면 연료 첨가제를 넣으나 안 넣으나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DC100 터보는 연소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연료 첨가제가 필요 없고 엔진 내부에 응착되어 있는 카본 슬러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흡기 클리닝도 필요 없어진다요. 그러면 이런 결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오겠느냐 한번 봅시다. 실증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두 차종 선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차량은 액션트 430입니다. 차주분은 오일 정류기도 장착했었고 왼쪽 사진에 보시면 뜯어놓은 거 있죠. 알루미늄 팩 안에 들은 거, 고무 주먹만 한 대 들어가 있는 시멘트 같은 공구리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것도 있었는데, 자,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장착된 상태에서 2024년 9월 12일 DC100 터보를 장착하겠다고 하시면서 주문하셨습니다. 9월 29일 날 흡기에 DC100 터보를 장착하고 와류기하고 고무 혹불 같은 거 그리고 알루미늄 패치 같은 걸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날 배기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주분이 디페프 자동 재생 운행 거리가 원래
1300km 내외에서 작동을 했는데 현재는 1800km로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왜 늘어날까요? 연소 효율이 높아지면 카본 발생량이 줄어든다. 또 배기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카본 슬러지 엉착률도 줄어든다. 그럼 재생시간은 어떨까요? 배기 온도가 뜨겁지 않습니까? 온도가 높죠. 그러면 DPF 태우는 시간도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화물차 차주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연비입니다. 오일 정류기 또 흡기 라인, 배기 라인에 막 감아놨던 거 싹 다 제거했습니다. 와류기도 제거했습니다. 그것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연비, 그 연비가 메다방을 보시면 5.58입니다. 운행거리 417km에 연비가 5.58이다 이거예요. 자, 실제 주유 연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430마력, 윙바디 택배 차량, 장거리 차량, 과거나 현재나 연비요. 3.8, 3.9, 4.0, 4.1, 4.2 요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실주유 연비로요. 그러면 거기에서 연비를 1km를 올린다 하면 택배 차량 한 달에 기본적으로 500만원 씁니다. 장거리 택배 차량 600 정도 쓰겠죠. 유가보조 털고 나면 이래저래 한 500 내외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4km에서 5km를 올라갔다면 한 달에 얼마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월 100만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러면 오른쪽 사진 1500마력 한번 봅시다. 자, 500마력 이 차량은 2024년 10월 2일 날 와류기를 제거했습니다. 10월 3일 날 디시백 터보 흡기에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디시백 터보 배기 장착했습니다. 엔진 성능 개선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운전 습관도 바꿔야 되겠죠. 엔진을 바꿨으면 운전 습관도 바꿔야 된다. 엔진 성능이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일반적으로 화물 차량 같은 경우에 부산 신항에서 셔틀을 뛰게 되면 오토로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적재량이 많다. 짧은 거리 운행을 한 다음에 연비 바닥으로 가버립니다. 셔틀 운행하면 월 연료비 300에서 350, 일을 좀 작게 하시는 분은 250만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쓰는데 이 해당 차량은 연료비 절약, 정비비 절약을 위해서 자동차 정비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 홍보하시고 계시니까 그분 말을 믿고 덥석 와류기를 장착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엔진 정비비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 제거했다는 거죠. 10월 3일 날 디시백 터보를 장착하고 엔진 성능이 개선된 부분을 활용해서 운전 습관도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24년 11월 매출액이 1035만 7,669원입니다. 위에 사진 보면 매출액 나오죠. 그리고 주유 영수증 다 첨부해놨습니다. 그 유가보조 뗐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113만 5,103원입니다. 매출액 대비 연료비가 10.96%입니다. 실제로 해당 차량 이 정도도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 측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기름을 풀주를 했습니다. 월 초에는 중간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기름 탱크를 가득 채웠을 때 10.96이니까 건 10% 정도 비슷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월, 11월 두 달간 정비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 빵원입니다. 신항에서 셔틀로 운행하시면 꾸준하게 정비비 매월 이것저것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비비 싹 안 들어갔다는 거죠. 앞에 와류기를 장착했을 때 정비비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한 달 만에. 스로틀 바디 해먹고 배기 센서 해먹고 고장 많이 났죠. 배터리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왜 교체했을까요? 이상한 거 달았으니까. 자, 그래서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수십 년간 몇만하는 바람개비 전압안정기부터 오일 정류기까지 몇만에서 천만원 이상 하는 제품들 많았습니다. 화물차 차주분들이 연료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고 엔진 정비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어서 선택을 했는데
대다수의 차주분들은 비망을 당했다, 사기를 당했다, 속았다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싸다고 좋으냐, 말 잘한다고 좋으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이론이 있어야 되고 개념 정립이 돼가 있어야 되고 실험을 해서 효과가 나와야 된다. 돈이 비싸다고 효과가 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싸다고 효과가 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 있어야 된다요. 디시백은 진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운전습관 교정하는 거 좋죠. 누구나 운전습관 고치면 연비 잘 나온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이론도 만들었습니다. 남들은 차속 변화,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 이런 부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저는 연료 소모 주체는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을 기준으로 연료 분사량을 확인하면서 운전 패턴을 보고 기압비를 어떻게 쓰느냐가 좋은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운전 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운전자 교육과 운전 습관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전체 다 개발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시내버스회사 집단적으로 해서 연비 상당히 올려줘 왔습니다. 성용차, 화물차 기본적으로 다 올렸어요. 연비 운전을 배워서 연비왕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소 효율을 향상시키는 제조 분야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완성해서 차주분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디시백 터보는 이런 R&D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라 돈 10원도 투자받지 않고 순수하게 열정, 노력,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만들어낸 기술 디시백 터보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